내 프로젝트가 그린시티에서 공수된 사장에게 거절당했어. 나는 갑사에 가서 설득할 거야. 샤오만네가 너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 구총리가 불만이야. 왕 매니저가 직접 거절했어. 어디가 불만인데? 우리는 다시 조정할 수 있어. 나는 탁자 위에 안건을 집어들었어. 빨리 따라와. 일어나는 왕 매니저. 막 문을 나서고 나는 우연히 키가 큰 사람과 부딪혔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공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래서 강북은 상, 이만 너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허둥지둥. 왕 부장님은 노골적으로 꾸짖고 곧바로 고개 숙여서 아부하고 구 총경리 마음속 사람들은 몰상식해. 빈강 화원 계획이 거절당해서 찾아왔어. 아직도 구 총경리에게 사과하지 않아. 왕 매니저가 나에게 눈짓을 했어요. 나는 잠시 멈췄어요. 어려운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구 사장님. 죄송합니다. 당신을 부딪혔네요. 구 강북은 눈길조차 주기 싫어했어요. 곧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갑자기 강북이 멈춰섰어요. 차갑게 말했어요. 빈강파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를 바꿀 거예요. 고장복에 멈추지 않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서둘러 서류를 집어들고 따라갔어요. 나는 빠르게 뛰었어요. 그를 따라 고장북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구 사장님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구강배이 바로 돌아섰다. 내가 끼인 오른손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문을 여는 동작이 즉시 멈췄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손가락이 촘촘히 아파왔다.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졌다. 아파서 몸을 웅크렸다. 상이만, 너는 여전히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누가 너 따라오라 했냐? 가라난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구 사장님 개인 감정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지장 없길 바랍니다. 구강북은 고개를 돌렸다. 얇은 입술로 조롱하듯 차갑게 웃으며 상임한 너가 누구라고 생각해? 아직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는 즉시 말을 끊었어. 나는 구총이 회사의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고강북은 내가 그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 그는 나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 시선이 붉고 부풀어 오른 내 손에 멈췄다. 프로젝트 얘기보다 지금 내 손을 확인하는 게 좋겠어. 죽지는 않을 테니 바로 답할게. 이 프로젝트는 나에게 너무 중요해. 나는 이 프로젝트 보너스가 필요해. 마음속으로 은근히 경쟁하고 있어.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따내야 해. 내가 집요하게 달라붙는 걸 마주하며 고강북 중세책은 준비됐나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나는 개인 파티에 가야 해요. 나중에 왕 매니저랑 이야기하세요. 너한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구 총재님, 저랑 걸으면서 이야기하시죠. 아니면 내가 내 차에 앉아 소개해줄까? 안 되면 내 친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나는 두 눈으로 그를 애원하며 바라봤다. 고강북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목소리는 마치 군인에게 일어나서 떠나라고 재촉하는 듯 차가웠다. 네 마음대로 해 후회하지 마. 나는 즉시 뛰어가 지하 주차장으로 따라갔다. 고강북은 재빨리 뒷좌석에 앉았다. 하지만 서둘러 문을 닫지 않았다. 열려있는 차 문을 바라보며 붓고 아픈 손을 만졌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지 않으니 고강북이 약간 짜증을 냈다. 정신을 차렸다. 차에 올라서 급히 그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고강북은 몸을 뒤로 기대었다. 두 손을 가슴에 감싸고 눈을 감고 조용히 지금 듣고 싶지 않아? 그의 지친 표정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차가 본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개인 클럽 앞에 멈췄다. 나도 고장북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홀에 들어서자마자 피부가 하얗고 미모가 뛰어난 키가 큰 여자애가 구강북에게 다가왔다. 그의 팔짱을 끼며 귀엽게 북이라고 말하며 늦었어요. 구강북이 가볍게 여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잘했어요.
나중에 보상해줄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눈앞에 재능 있는 남녀를 바라보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에 파고들어 울음을 참았다. 헤어진 지 본년이 되었다. 나는 이미 고강북의 조건으로 보아 주변에 여자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내 눈앞에서 그들이 다정하게 있는 걸 직접 보았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감정을 숨겼다. 구강북 곁에 누가 있든 나는 슬퍼할 자격이 없었다. 곧 여자의 시선이 구강북을 따라 나에게로 향했다. 그가 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누구 고객인가?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았다. 구강북은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여자 손을 잡고 룸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운 구석을 찾았다. 하지만 룸 입구는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앉아서 구강북을 기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가 방에서 나와 나에게 다가왔다. 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좀 불편해서 술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빈강화원의 프로젝트를 들었는데 네가 좀처럼 따내지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대신 술을 마셔달라는 거지. 내가 북쪽 앞에서 너에게 몇 마디 예쁘게 말했어. 나는 그냥 빨리 프로젝트를 따내고 싶었어. 그래서 망설임 없이 승낙했지. 방 안은 북적거리고 있어. 분위기가 고조돼. 어둑한 조명 아래서 나는 몰래 구강북을 슬쩍 쳐다봤어. 그는 소파 중앙에 앉아 친구들과 건배하고 있어. 그는 예전보다 더 말랐어. 눈빛도 더욱 차가워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한 남자가 말했어. 샤오위에 너 어디 갔었냐고. 자신에게 도우미를 구했구나. 샤오위에가 내 손을 잡고 그쪽으로 걸어갔어. 여기는 북쪽의 협력 파트너야. 여자아이를 혼자 밖에 두는 건 좋지 않아. 모두 함께 놀자. 남자가 샤오위에게 술잔을 건넸다. 미리 축하해. 형제들구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어. 장베이 이 녀석과 너의 결혼잔치야. 샤오위에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걱정 마덩제는 너의 술자리를 빼먹지 않을 거야. 그때는 빨간 봉투를 좀 크게 준비해야 해. 말하면서 샤오위에가 내 팔꿈치를 살짝 쳤다. 반응이 오고 나서 나는 즉시 샤오위에가 들고 있던 술잔을 가져갔다. 한 번에 마셨다. 샤오, 양의 술은 내가 마실게. 그가 마시자 덩제는 순간적으로 힘이 났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미녀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원시원하기까지 하네. 나도 잘 모르겠어. 덩제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들이 랴오구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 장베이와 샤오이에가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 부유한 집안의 딸 샤오이에가 외국에서 고장베이를 세세하게 돌봐준 지 본년이 되었어. 고강북이 귀국하려 한다. 소학은 말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소월이 고강북 품에 파묻힌 모습을 보며 내 눈가에 눈물이 주체 못하고 술잔에 흘러내렸다. 속에서 타는 듯한 느낌을 참으며 마음이 뒤집히는 고통을 견뎠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스스로를 위로했다. 상희는 천천히 울면 안 돼. 끝나고 나니 이 여름 끝의 하늘이 갑자기 변했다. 밖에선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술에 취해 어지러웠다.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들었다. 야식을 먹자고 하며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내가 막 차에 타려던 순간이었다. 샤오위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몸이 힘이 빠졌다. 구장베이에게 기대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아까부터 좀 불편했어. 지금은 더 힘들어. 고장북이 긴장한 표정으로 찡그렸다. 월월내가 먼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게. 쉬어야 해. 삼 아가씨, 저희 먼저 돌아가야 해요. 혼자 택시 타고 가세요. 고강북은 이 말을 남기고는 떠나버렸다. 커다란 빗방울을 바라보며 땅에 떨어져 튀는 물방울들. 내 생각은 본년 전으로 흘러갔다. 그날 밤과 후에 큰 비가 내렸고 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집에 못 갈까 걱정할 때 고강북이 한쪽에서 헐떡이며 달려나왔다. 우산 하나 가져와.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우산이 크지 않아 고강북의 큰 몸집에 혼자서도 비에 젖기 십상이다. 하물며 두 사람이면 더더욱.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른팔만 조금 젖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고강이 흠뻑 젖은 채로 된통 젖은 채로 되었어. 이 생각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을 숙여 머리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 소만아,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집에 안 왔니? 전화 반대편에서 형인 리너가 급하게 묻고 있어. 나는 감정을 가라앉혔다. 주소를 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리너이 달려왔다. 너 얼마나 마신 거야? 리너의 눈가가 붉어졌다. 외투를 벗어 나를 감싸주었다. 택시를 타고 나를 집에 데려갔다. 집에 돌아가니 엄마와 아빠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림항이 나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리망이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만들어줬다. 그는 다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채소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샤오만 좀 먹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릇을 잡으려던 찰나. 내가 너에게 먹여줄 게리망은 숟가락을 조금만 떠라. 입에 넣고 불었어요. 하룻밤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지금 배가 고파요. 죽이 정말 맛있어요. 따뜻하게. 내 차가운 마음이 순간 따뜻해졌어요. 리낭이 한 숟가락씩 지루하지 않게 먹여주는 모습. 그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어요. 리농은 바로 그릇을 내려놓았다. 샤오만, 무슨 일이야? 나 여기 있어. 드디어 말문이 트였어. 고강북이 돌아왔어. 나는 더 크게 울었어. 몸이 떨리고 있었어. 리농의 눈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본년이 지났는데도 너는 아직 그를 놓지 못했구나. 샤오만, 미안해. 리망이 고개를 숙였다. 서둘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 우리는 가족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좀 갑작스러웠어요.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잠깐 자면 괜찮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 그럼 일찍 자렴. 내 이불을 살짝 잡아당겨줬어. 리농은 그렇게 떠났어. 그의 뒷모습은 다소 초라해 보였어. 아침에 출근하자 이 사장님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 빈장화원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따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요. 고강북이 소월을 아끼는 걸로 봐서 고강북은 그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알고 보니 소월은 나를 도울 생각이 없었네요. 이사님, 저는 정말 이 프로젝트 보너스가 필요해요. 제가 다시 고 총경리님께 찾아가 볼게요. 가지 마세요. 그린시티 측은 이미 거절했어요. 내 마음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마치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내가 프로젝트를 잃은 걸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어요. 그래도 말을 하셨죠. 반도시 상여금이 빈강의 것보다 더 높다고. 근데 이 프로젝트는 황 사장 것인데 그가 찡그렸어. 상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아. 황 사장은 업계에서 유명한 성욕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의 손에서 한 몫을 차지하려면 무언가 희생해야 할 거야. 그 프로젝트를 따낸 그 소녀들, 그가 얼마나 많은 기름을 썼는지. 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따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이득을 봤다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며 서 있었다. 이 몇 년 동안 엄마와 림파가 새벽부터 밤까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리농은 아껴 쓰며 살아왔다. 모든 월급을 저축했어. 온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드디어 남물만 원에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내가 실수했어. 이를 악물고 이사장님께서 프로젝트 자료를 가져오신 후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어. 황 사장님의 자료를 많이 참고했어. 그의 취향을 파악했어. 자주 가는 장소도 내가 설정했어.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봤고 녹음기도 준비했어. 영혼을 내 긴급 연락처로 설정했고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어. 황 사장님이 바에서 프로젝트 얘기하자고 했어. 방의 문을 밀고 들어가다 짙은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른다. 기침이 나올 정도로 자극적이다. 남녀가 한데 모여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다. 두 명의 노출이 심한 여자가
황 총장의 가슴에 붙어 있다. 황 총장의 불안한 두 손이 그들 몸을 더듬고 있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다. 나는 다리를 들어 황 총장 쪽으로 조금씩 다가간다. 샹이 왔어요. 황 대표가 내 손목을 잡았어요. 그를 끌어당겨 내 앞에 세웠어요. 나는 그의 대머리 배를 부딪혔어요. 그는 입을 벌리고 웃었어요. 노란 치아를 드러내며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참지 못하고 구역질이 났어요. 그의 손을 뿌리치다. 황 사장님, 제가 급히 왔습니다.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재빨리 떠났다. 문을 확 열었다. 신선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그런 공기는 생각지도 못했다. 고강북이 내 눈앞에 나타날 줄은. 그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차갑게 내 시선을 응시하며 계속해서 문 안을 바라보았다. 즉시 분노가 치밀었다. 고강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손목을 잡으며 내가 모퉁이 끝방으로 끌고 갔다. 그는 발로 문을 차서 열었다. 날 안으로 던져줘. 빨리 문을 잠궈. 상이만 너 미쳤어. 황송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망쳤는데 너는 무슨 사람에게든 붙어. 구장북은 지금 화난 사자 같아. 그가 내 프로젝트를 망쳤다는 생각에 나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차가운 표정으로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어. 말을 마치고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 떠나려고 했어. 내 행동은 고강북을 완전히 격분하게 만들었어. 고강북의 눈은 붉게 물들었어. 내 머리를 꽉 잡았어. 고개를 숙여 입을 맞췄어. 나는 눈을 크게 떴어. 순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술에 취했나 봐. 온몸에 강한 술 냄새가 나. 반응하고 나서 바로 고개를 들어 올렸어. 고강북이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일이야? 황신이가 너에게 얼마를 주기 싫어했어. 나는 2배로 줄게? 믿기지 않는 눈으로 고강북을 바라봤어. 눈에 눈물을 머금고 너 이 자식아. 고강북은 몸을 비스듬히 기울였다. 눈동자에는 분노만 가득했다. 목소리를 높여서 상이만 내가 너 같은 자식이냐고. 마음대로 내 세상에 들어와서. 고강북의 목소리는 점점 메어갔다. 눈이 붉어졌다.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려. 그런데 너는 그들과 똑같이 다시 한번 나를 버렸어. 좋아, 결국 다른 사랑으로 옮겨간 거잖아. 내 오빠를 사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북을 들어 올렸지. 눈을 감으면 눈물이 끊어진 진주알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내렸어. 그는 손으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소리를 눌러 울었다. 이게 아니야. 눈물을 거두고 기분을 가다듬었다. 나는 나가서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어. 다시 황 총장이 있는 방을 열었어. 의 방. 나는 이미 계산서를 인쇄할 준비가 되었어. 그런데 황 총장이 먼저 말했어. 소상아, 너 정말 운이 좋구나. 방금 큰 계약을 따냈어. 기분이 너무 좋다. 반도성 프로젝트는 네가 맡아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몇 초 후 바로 계약서를 꺼냈다. 황 사장은 아예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바로 서명했다. 입에서는 이렇게 큰 자본가가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쓸데없이 고생이냐고 중얼거렸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막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황 사장님이 나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수고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세요. 이곳에 한 분만 더 머무르면 난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즉시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몸이 편안했어요. 내 마음속에 큰 짐이 드디어 내려앉았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꼈어. 흔들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고아이 때 구강북이 우리 반으로 왔어.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어. 절대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 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가 사생아라는 험담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원하지 않아요. 그는 엄마와 함께 떠돌며 살았어요.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골목에서 몇 명의 고학년 남학생들이 그를 때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차고 밀치고 돈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어. 앞서 나서서 소리쳤지 멈추라고.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그들이 도망친 후에 내가 간신히 버티던 몸이 순간 공기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졌어. 괜찮아. 나는 구강북의 상사를 확인하러 갔어. 구강북이 땅에서 일어났다. 내 손을 밀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내가 좀 닦아줄게. 나는 가방을 열었다. 요오드와 거즈를 꺼냈다. 구강북이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신경 쓰지 마. 반항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 당할 거야. 선생님께 말할 수 있어? 방금 영상도 찍었어. 구강북은 무심한 표정이었어. 작게 말했어. 죽이기만 해도 좋아. 나는 충격받았어. 구장베이 팔을 꽉 잡고 뭐라고 했어? 너 죽고 싶어. 구장베이는 변함없어.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먼저 내 상처 좀 치료해줄게. 안 그러면 너가 방금 한 말을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그가 잠시 멈췄다. 그냥 순순히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상처를 치료하게 해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구강북의 얼굴에 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방과 후 나는 그를 맞고 물었다. 왜 그들을 겁주지 않니? 나는 영상이 있어. 왜 저항하지 않니? 너는 내게 어떤 존재야? 내 일에 네가 왜 참견이야? 선의를 원수로 돌리네. 화났어. 난 꼭 참견할 거야. 난 남이 폭력 쓰는 거 못 봐줘. 구강북은 망가진 채 포기했어. 우리 부모님도 나 신경 안 써. 네가 왜 내 일에 참견이야? 상의 천천히 해. 내 세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내 세계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 그 순간 나는 구강북이 나보다 더 불쌍하다고 느꼈어. 아빠는 없고 엄마는 사랑하지 않아. 어릴 적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 아빠에게 많이 맞았고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줬어. 나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구강북, 앞으로는 내가 너를 걱정할게. 너의 세계가 나를 위해 문 하나 열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창문 하나라도 괜찮아. 내가 스스로 들어갈게. 구강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너 진짜야? 나는 빠르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 다음 그를 도와 상처를 소독하고 청소했어. 왜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야? 구강북이 내 손에 든 면봉을 흘끔 쳐다봤다.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습관이야. 그 후 매일 방과 후 나는 구강북과 함께 걸었다. 그들이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구강북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못했다. 생각을 거두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이 사장님은 돈 줄 때 시원시원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 보너스를 받았다. 여기에 몇 년간 모은 저축까지 합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는 총 20만 위안을 구강북 어머니께 드렸다. 앞으로 구강북을 마주할 생각을 하면 드디어 마음 편히 감사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저녁 나는 리넝과 함께 나가서 식사하며 축하했다. 정말 기뻤다. 리넝의 병도 나아졌다. 나는 마음의 짐도 덜었다. 신나게 술을 좀 마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리녕을 계속 돌았어요.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실수로 발목을 삐었어요. 다행히 리녕이 재빨리 잡아줬어요. 나는 느꼈어요. 리녕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직감이 지금 자세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재빨리 몸을 똑바로 세우고 리녕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하지만 리녕은 마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만한에게 과거와 정리했으니 좀 고려해볼 수 없겠니? 린형의 구속에서 벗어나. 나는 재빨리 그를 말렸다. 형, 너 술에 취했구나.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이야. 나는 서둘러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모퉁이에서 키 큰 뒷모습이 보였어. 왜 그렇게 구강북이랑 닮았지? 분명 내가 술에 취해서 환각을 본 거겠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일찍 잠들었어. 그런데 한밤중에 계속 전화가 울렸어. 번호를 보고 갑자기 일어나서 봤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구강북이 나를 찾으러 온 거야. 전화를 받았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야. 안녕. 이분 좀 태워주세요. 그는 술에 취했어요. 망설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전화했어요?
잘못 걸었어요. 당신은 이분의 비상 연락처이시군요. 전화건 쪽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를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했어. 나는 급히 옷을 입고 달려갔어. 바에서 그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어. 그에게 뭐라고 해도 반응이 없었어. 나는 그의 옆에 놓인 외투를 챙겼어. 경찰과 함께 그를 부축했어. 그리고 호텔에 가서 그를 잘 재웠어.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어. 내 마음도 함께 아프게 심하게 찢어졌어.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도 닦았어. 그에게 이불을 잘 덮어줬어. 그는 그렇게 조용히 자고 있었어. 드디어 가까이서 그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 그의 찡그린 이마를 부드럽게 만졌어.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를 상처 입힌 그 장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수능이 끝난 후 나는 고강북에게 솔직히 말했다. 내가 임형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는 성숙하고 이해심 많으며 나에게 잘해줬다. 나는 이미 그를 가족처럼 여겼다.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앞으로 우리 연락하지 말자. 이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셈이네. 고강북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야 입을 열었다. 상임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나는 그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너도 지켜야 할 사람을 찾길 바란다. 수년간 참아온 감정과 그리움이 순간 가슴속에 밀려왔다. 나는 구강북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어쩐지 무의식 중에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맞춤했다. 그를 깨울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단 못 초 만에 나는 곧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둘러 일어나 준비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물었다. 상임한, 너 미쳤니? 너 뭐 하는 거야? 구강북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선을 넘었어.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그에게 매우 가까이 가고 싶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작은 소리로 울음을 참았다. 그 후 나는 구장북의 정장 외투를 안고 그가 안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한참 그렇게 앉아있었다. 나는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구장북은 덩제의 전화에 깨었다. 너는 우리 집 호텔에 묵고 있으면서 인사도 안 하냐?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 호화 스위트를 준비했는데. 덩제는 농담을 하며 어젯밤 너가 날 데려다 줬잖아? 구장북이 물었다. 너는 착각하고 있네. 상임하니 날 데려다 줬어. 내 부하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뭔가 큰일을 놓친 것 같아. 왜 그가 나를 데려다 준 거야? 그건 네가 스스로 물어봐야지. 근데 나쁜 소식을 하나 알려줘야 해. 뭔데 젠장. 호텔의 몇몇 방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어. 네가 묵는 방도 포함돼. 덩제는 급히 말했다. 근데 내 영상은 안 봤어. 어젯밤 영상은 내가 지울게. 네가 보내줄 필요 없어. 구강북 너 취향이 꽤 독특하네? 덩제는 씩 웃으며 말했다. 덩제가 곧바로 영상을 보냈다. 구강북은 바로 영상을 열었다. 구강북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영상 속의 여인이 마른 몸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를 부축하고 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다. 그녀가 그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 모든 행동이 극도로 부드럽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에 꽃이 피었다. 갑자기 그의 동공이 커졌다. 여자가 그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구강북은 몇 방울 눈물을 흘렸다. 혼잣말로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했다. 구강북은 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비온 년간 쌍이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조사하라고. 밤에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구강북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았다. 좀 기다려야 했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며 또 취했구나 했어. 구강북이 다가와서 난 안 취했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대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어젯밤 호텔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어. 너 몰래 나에게 키스했잖아. 내 옷을 붙잡고 좀처럼 손을 놓지 않았어. 아직도 나를 죽도록 사랑해. 구강북은 어젯밤에 취한 척했어. 나는 마음속으로 후회했어. 속이 다 뒤틀렸어. 어젯밤에는 충동적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 상이만 만약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너는 그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묻는지 눈 크게 뜨고 봐. 난 다 알고 있어. 그때 너는 오빠를 구하려고 우리 엄마한테 남무 2만 원을 빌렸잖아. 최근에 그 돈을 다 갚았고 그도 알고 말았어.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어.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이 다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해 나는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던 린엉이 갑자기 집에 왔다. 엄마와 린 아버지는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 수능을 걱정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형이 백혈병에 걸렸다. 그들은 계속 숨기고 있었다. 수능이 끝난 후에야 나에게 알려주었다. 림 아빠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었어요. 엄마는 매일 울었고요. 집에서는 오빠 치료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요. 바로 그때 구강배의 엄마인 철린이 나타났어요. 그는 내가 구강북에게 해외로 나가라고 설득하길 원했어요. 알고 보니 구강북의 아버지는 위엔페이성의 두 아들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제야 구강북이라는 사생아가 있다는 걸 떠올렸죠. 그를 조상으로 삼아 가문에 돌아오게 하려 했어요. 구강북은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천리는 내가 구강북의 앞길을 망치길 원하지 않았어. 내 집안 형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보상금으로 돈을 주길 원했어. 결국 나는 남무이만 위안을 빌린다고 말했지. 돌아서서 구강북에게 매정한 말을 했어. 기대에 찬 구강북의 눈빛을 보며 나는 정신이 들었어. 미안 혜린형은 내 오빠야.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너는 나를 버려도 되는 거야? 구장배이는 목이 쉬어가며 말했다. 잠시 멈춘 후 그는 계속 자조했다 그래. 나는 원래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야. 너희 누구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너의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도 결국 그 두 글자를 말하지 못했어. 그만의 그들은 오직 자신만 사랑해. 수년간 나를 무관심했지. 필요할 때만 나를 곁에 두었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나를 버릴 수 있어. 넌 생각해 본 적 있어? 다시 버림받은 내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나는 울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이만 내 세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결국 약속을 어겼어. 구강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혀 감정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구강북의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다고 느꼈다. 그가 돌아서서 떠났다. 나에게 단호한 뒷모습을 남기고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숨이 막힐 만큼 마음이 아팠다. 이번에는 정말로 고향 강북을 잃게 될 것 같다.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다음날 나는 붓기 있는 두 눈을 하고 출근했다. 이 사장님이 샤오만에게 물었어요. 너 왜 이래?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구 사장님이 빈장 화원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어? 그가 곧 해외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래. 국내 프로젝트는 이제 그를 거치지 않아도 돼. 내 심장이 멈출 뻔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해외. 모르는 불안감이 가득 차. 거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쳐온다. 이 총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게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최대한 빠르게 녹천으로 달려갔다. 미친 듯이 달려갔다. 어지러운 머리카락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프론트에 가서 구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다. 예약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고 했다. 부탁해서 프론트가 잠시 기다리게 해주었다. 시간이 한 분 한 초 흘러가고 나는 하루가 1년 같았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다.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았다. 프론트에서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이에도 있었습니다. 순간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물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장북이 샤오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샤오이는 떠났습니다.
저는 즉시 구장북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강북은 의문 가득한 얼굴이었다. 막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나는 재빨리 고강북의 말을 가로막았다. 먼저 말하지 마. 내가 끝까지 말하게 들어봐. 네가 중간에 끊으면 나는 다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나한테 묻지 않았어. 왜 그 약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넌 내가 재혼 가정이라는 것밖에 몰라. 하지만 예전 일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내가 무이바 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 그때 내가 엄마를 떠나도록 설득했어.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었어. 내 기억으로부터 그에 대한 모든 인상, 모두 그가 사람을 때리는 사나운 모습 때문이에요. 엄마는 온몸이 하나도 멀쩡한 피부가 없어요. 집에서 부술 수 있는 건 다 부셨어요. 그는 매일 나와 엄마에게 화풀이를 해요. 나도 같이 맞고요. 엄마가 나를 더 보호할수록 그는 더 사납게 때려요.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코를 훌쩍였다. 나는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마음이 불안했다. 엄마의 상처가 어떨지 항상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맞으셨는지 아니면 골절이 되었는지 심지어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혹시 엄마가 아빠의 실수로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그녀를 떠나라고 부탁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제가 할 수 있어요. 힘든 날이 오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떠났어요. 엄마는 조금씩 막걸리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 엄마는 자주 작은 슈퍼 사장님인 임 아저씨에게 막걸리를 가져다 드렸어요.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정이 들었죠. 몇 년 전 임 아저씨의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는 혼자 아들 임영희를 키웠죠. 엄마와 임 아저씨가 잘 지내신 후 저는 그를 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임 아빠는 엄마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엄마가 무거운 일이나 힘든 일은 절대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다시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형도 나에게 잘해준다. 맛있는 건 다 나한테 남겨준다. 하지만 아빠는 가끔 가게에 와서 린 아빠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가게 물건을 박살내고 린 아빠도 다치게 했다. 나는 죄책감에 집에서 입도 뻥끗 못했다. 그저 최대한 착한 척할 뿐이었다. 커린 아빠와 형은 나와 엄마를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 그들은 말했어.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어느 겨울에 아빠가 술에 취해 밖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어.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때리지 않았지만 항상 소독약을 가지고 다녔어. 이미 내 습관이 되었어. 림파와 오빠가 내게 베푼 은혜. 나는 전혀 놀 생각이 없어. 나는 심지어 오빠 대신 아프고 싶어.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 나는 너를 포기해서라도 오빠가 살 기회를 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 고강북의 시선을 마주쳤어. 이 내년 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 깊은 밤 너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베개가 젖었다가 마르고 마르다가 다시 젖어. 장북 미안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했지.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 내 눈물은 이미 독이 터진 홍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어. 다 말했어. 구강북은 눈가가 붉어진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모초, 하이초 계속 침묵을 지켰다. 구강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한낱 웃음거리 같게 느껴졌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 죄송해요 방해해서.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기를 짜내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갑자기 고강북이 내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마음 미안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줬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해줬어. 하지만 네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네 의지가 되지 못했어. 너를 이렇게 오해한 것도 몇 년이야. 너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안겼어. 내가 억지로 버티던 강한 모습이 순간 무너졌어. 눈물이 끊어진 진주처럼 흘러내려 한 방울 한 방울이 고장북의 팔에 떨어지고 있어. 네가 미워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 나는 미소를 살짝 지었어.
말을 더듬으며 숨겼어. 그날 밤 호텔에서 널 키스했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나는 일부러 너와 야식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날 나도 술을 좀 마셨어. 정말 충동적이었어. 갑자기 구강북의 순부가 떠올랐어. 눈을 부릅떴지. 구강북이 나에게 키스하고 있었어. 내가 밀치려고 할 때 그는 이미 몸을 뺐어. 아까는 정말 충동적이지 않았어. 나는 멍하니 있었다. 구강북이 조심스럽게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줬다. 내 앞에서 소요와 친근하게. 그것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연기한 거야. 처음 해외 갔을 때 나는 멍하게 지냈다. 자포자기하며 소요가 나를 위로해줬다. 나는 이미 그 집에 자금을 넣었어.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 과거든 지금이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구강북이 떨며 울고 있어. 점점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는 발끝을 들고 양손으로 구강북의 목덜미를 꽉 껴안고 서투르고 힘들게 그에게 키스한다. 점점 더 미쳐간다. 구강북이 양손으로 내 뺨을 붙잡고 살짝 밀어내며 넌 정말 나에게 키스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건지. 구강북이 손으로 내 코끝을 살짝 긁었다. 아까운 바보는 내가 할게. 그의 입술이 다시 닿았다. 부드럽고 애틋하게. 구강북의 집. 하룻밤의 광란. 우리는 몇 번이나 뒤엉켰는지 모른다. 그저 지난 본연을 모두 만회해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구강북의 팔을 베고 잠들었다. 처음으로 이렇게 달콤하게 잤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잠에서 깼을 때 구강배의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나는 그 문자를 똑똑히 보았다. 항공사에서 온 비행기 정보였다. 나는 구강배를 등지고 침대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슬픔이 순간 가슴을 채웠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구강배는 아마 내가 놀라서 깬 것 같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했어. 이른 아침부터 멍하니 앉아 뭐해? 나는 몸을 돌렸어. 손에 든 휴대폰을 흔들었지. 너 아직도 가려는 거야? 구강북은 휴대폰을 받아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 비행기표를 환불해줘. 구강북이 나를 품에 안았다. 내 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바보야, 어제 우리 계속 다정했잖아. 비서에게 가지 않는다고 말할 틈도 없었어. 네가 이렇게 나를 아쉬워할 줄 몰랐어. 그럼 앞으로 매일 내 곁에 붙어 있을게. 짜증내지 마. 구강북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는 구강북을 올려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배웠다. 이번에는 내가 할게. 구강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나는 입술을 맞추고 그를 밀쳐 넘어뜨렸다.